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24년 4월 15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상주 모동 포도농장 앞 정원에 보면은 체리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아주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 꽃은 연분홍색을 띠고 있지만은 겹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네요. 감나무도 질세라 잎을 내밀고 있습니다. 포도밭은 와인색의 새싹이요, 아주 예쁘게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베트남 여성 두 분하고 남자 청년 한 분이 저희 포도원에서 비닐 덮개를 덮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덮었습니다. 보통 봄에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소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급히 덮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피곤하게 덮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서리가 와도 문제는 없게 됐습니다. 서울 봄 소식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거의 전체 지면이 르바란 귀성객 소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이란, 이스라엘 간 일촉즉발 상태라는 소식이 톱뉴스로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파사르스넨 역에서 내리는 귀성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50%밖에 귀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반가량의 귀성객들이 더 몰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마트라 남단의 바카오에니 항에 페리 승선을 기다리는 오토바이 행렬이 길게 실렸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35%만 귀성을 마친 상태라고 하니까 앞으로 75% 정도는 더 많은 오토바이가 바다를 건너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귀성객들은 터미널 플로 거방, 그리고 깔리드레스, 또 작게는 터미널 깜풍 람부탄을 메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잘난 아르테리에 차량이 많이 붐비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당연한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해군들도 이 귀성객을 돕고 있는데요. 군용선을 타고 귀성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태워다가 수라바야 항과 스마랑에 있는 단중에마스 항에다 내려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 군인들이 짐도 날라주고 아주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와 위성 도시의 대형 쇼핑몰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오늘 신문은 땅그랑에 있는 본독 아렌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과 본도 그리고 플로우스리브에 구경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또 어디를 놀러 갔다 오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르바란 나들이는요,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족자카르타에도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툴 해변가인데요. 거기는 파랑티티스라고 하는 해변인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 해변인데요. 빵한다란 해변과 함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의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카르타에요, 2층 관광버스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모나스 광장을 다니는 것 같아요. 할 때 ERTI, 그러니까 이 IRTI 모나스에서 이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짝으로 가는 길은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파리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 모두 꽉 막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장사꾼들은요, 상당히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바란 귀성과 시내 쇼핑몰,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광지 소식이 신문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만, 외신은요,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 분석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긴장 상태는요, 너무 위험해서인지 유엔과 몇몇 선진국들이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란은 100대가 넘는 드론을 띄우고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좀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곧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란은 깨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파우스 프란시스코가 상호 자제를 권면하면서 좀 자제를 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란은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뭐 그들은 그런 것은 뭐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파샤죠. 예, 페르샤. 페르샤가 됐다가 이란 혁명이 나면서 이란이라고 바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 상당히 오랜 그런 성경 속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약의 맨 끝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이들을 기필코 이겨서 우리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하사네즈는 이슬람 언어로요, 꾸두스라는 데를 반드시 멸망시켜서 되찾아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의 꾸두스 정복은 이들의 숙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40대 남자 한 명이요, 지난 13일 유명 쇼핑몰 앞에서요,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6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죄송합니다.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인을 찾고 보니까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여성들만 골라서 사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보내고 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피니언란에 보면요, 중동 전쟁 위기에 따라서
루피아 가치가 폭락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미 루피아는 1600대, 16,000대를 넘어섰고요.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100달러로 향하고 있다는 추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인도네시아는 인플레이션에 빠질 겁니다. 이어서 그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거고요. 국민들은 purchasing power, 그러니까 구매력을 잃게 될 거고, 정부 세수도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곡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또 곡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기름값도 뛰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라도 국가 예산을 좀 다시 정비를 해서 예산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그리고 식량 수입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석탄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비싸게 먹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 럽스터 치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치어 수출업자들이요, 정부를 상대로 치어 수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달라는 제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수출 금지보다는 오픈 클로스, 그러니까 뚜뚜 국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럽스터 치어 수출권은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지방 유지들 그리고 심지어 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 해결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는 우리 서만수 목사님께서 이 양반아 서서 하지 말고 앉아서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만 서만수 목사님은 지금 계시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뉴스를 이렇게 나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하여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